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옆에는 김프로님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어제 라이브는 일단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는 관세에 관련된 내용이었고, 네. 그리고 아주 안 어울리는 이슈 같은 거 다뤄줬는데, 그거는 애써 다시 올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그 먼데이 부분은 매도 전략 부분을 좀 제외하고 편집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어제 보신 분들만 네. 알고 계시는 걸로. 어때? 어제 봤을 거 아니야. 보니까 어때, 먼데이? 그냥 많이 발전했다는 느낌이죠. AI도. 근데 결국 어쨌든 원하는 대로 그거를 계속 답을 내도록 유도를 해가지고 답을 얻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정말 내가 원치 않는 답을 확실하게 뽑아내는 게 맞나? 라는 그런 게 좀 있긴 하죠. 나는 그게 좀 흥미로웠어. 물음표를 던진 AI? 그렇잖아. 그렇죠. 그동안은 AI가 이거 뭐야? 라고 내가 물음을 던지면 네. 얘가 답변을 해준 형식이었고, 그렇죠. 생각해보면. AI는 어제 같은 경우는 난 이렇게 매매하려고 해. 이렇게 보고 있어. 그럼 잘했다 정도로 넘어가긴 하는데, 네. 그래도 나 논리적으로 빈 부분이나 뭐 약간 더 나은 매매 전략이 있으면 알려줘 라고 하니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 이거 너가 퍼주면 이건 알 거 아니야. 이거 계획 세워놨을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물음표를 AI가 던진다는 것 자체가 네. 재밌었다. 그쵸.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다른 데들은 다 그냥 검색 엔진 같은 느낌이지. 그래서 여러모로 어제 좀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편집해서 뭐 주말간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말간에 그 엘리엇 파동 그 강의 모음집이 다시 또 올라갈 거고, 다음 주에는 이제 퍼즐 각도선 관련해서 올라가고, 그 이후에 강의는 이제 아주 아나운서님이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간에 꼭 보시면 좋아요. 자, 일단은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너 뭐 할 얘기 있어? 아니요. 뭐 먼저 말씀하시죠. 할 거 있긴 있어? 할 게 있다기보다는 그냥 달러 인덱스를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나도 달러 인덱스 보긴 볼 건데, 네. 되게 지금 재밌는 상황이거든요. 되게 지금 재밌는 상황이에요. 보면은 달러 인덱스가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까지, 네. 당선되기 전까지는 비트코인이랑 달러 인덱스가 반대로 갔습니다. 위에는 비트코인, 아래는 달러 인덱스예요.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된 게 요때예요. 네. 그러니까 당선된 게 거의 확정된 게, 총 맞은 게 한 8월달이었던 것 같고, 그렇죠. 거의 확실하다라고 하는 게 어쨌든 요때, 총 맞은 게 요때였어요. 정확히는. 아무튼 이때였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서 비트코인은 오히려 상승했단 말이에요. 조금이나마. 그러면서 그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요렇게 같이 가기 시작하고, 요 이후로도 같이 가기 시작했어요. 네. 여기까지인 건데, 근데 최근에 보면 어제 같은 경우에 달러 인덱스가 떨어졌잖아요. 근데 살펴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까지는 비트코인이랑 달러 인덱스랑 같이 가. 네. 여기가 지금 동시에 그거거든. 타임라인 여기가 똑같거든. 그래서 달러랑 비트코인이랑 같이 가다가, 네.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비트코인도 떨어지고 달러도 떨어지고 같이 가다가, 이제는 네. 달러는 계속 떨어지지만 비트는 조금이나마 올라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뭐 물론 그렇지. 근데 달러는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비트는 너무 조금 오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때도 달러 인덱스는 많이 떨어졌는데 비트코인은 조금 올랐어요. 네. 그 폭 자체도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처음과 끝을 연결해놓고 보면 방향은 반대다. 개념이 크거든요. 그래서 난 어쨌든 어제 달러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네. 어제 달러가 떨어지면서 나스닥도 개박살이 났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가 어쨌든 여기 지금 하나가 주봉인데 양봉을 띄우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다. 많이 안 떨어진 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 버티고 있는 건 버티고 있는 거죠. 확실히 이슈에 비하면.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면은 요 아래가 달러 인덱스예요. 나스닥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나스닥은 이런 식으로 계속 쭉쭉 떨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얘 맞춰가지고 지금 쭉쭉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비트코인은 여기서 이렇게 버티고 있다는 거죠. 해서 되게 재밌는 상황이 왔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뭐냐면 기본적으로 나스닥은 물론 달러 인덱스랑 반대로 가는 경우도 많긴 한데 완벽하게 반대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스닥이랑 달러 인덱스랑 같은 방향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지금도 달러도 떨어지면서 나스닥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경우냐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달러가 떨어지면,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 나스닥은 오릅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과거 예시를 한번 살펴보면 이때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질 때 달러 인덱스, 이건 나스닥이에요. 근데 달러 인덱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그 금리를 엄청나게 많이 올리면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갔고, 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요 나스닥은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돈의 양을 걷어들이니까 이제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나스닥이 떨어진 거고, 반대로 이 전 같은 경우에는 이때가 코로나인데, 코로나 이후로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면서 달러 인덱스 내려가고, 주식의 자산 나스닥 같은 경우 올라가고. 그렇죠. 이런 식이에요. 일반적으로 반대로 가는데, 동시에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는데, 지금과 같은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예요. 뭐냐면,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의심받을 때. 그렇죠. 결국 나스닥이라는 것도 내수 경제에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미국의 내수 경제지만요. 그런 경우나 안 그러면 이런 거죠. 뭐냐면 돈은 풀지만 네.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나스닥이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 그렇죠. 돈이 풀리면은 소비를 먼저 할까, 투자를 먼저 할까를 생각을 했을 때 소비로 먼저 빠진다고 봐야겠죠. 뭐 정확히 뭐 그렇다고 뭐 그렇게까지 뭐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아무튼 이렇게 반대로 가는, 그러니까 동시에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알다시피 금리 인하는 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소비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들은 관세나 이런 것 때문에 이익이 줄어들 걸 염려해서 떨어지고.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버틴다? 혹은 비트코인이 조금이나마 달러 인덱스랑 반대로 간다? 면 이거는 시사하는 바가 꽤 큽니다. 아,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게 확실히 반대로 간다라고 확답을 하기가 어려운 무빙이라, 왜냐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추세가 끝나고 봤을 때 확실히 올라와 있어야지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방향성이 결정됐다 이런 게 아니고, 네. 근데 어쨌든 이번 주 움직임만으로 봤을 땐 그렇다는 거야. 네. 이번 주 움직임만을 봤을 때 당연히 조금 더 봐야지. 여기서 이게 더 달러 인덱스가 계속 떨어질지, 네. 그러면서 비트코인 어쨌든 위에서 방향을 잡을지, 그렇죠. 어쨌든 더 봐야지. 근데 어쨌든 요번 주의 움직임만 보면 요번 주에 달러 인덱스는 요거고 비트코인 요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요 상태고 나스닥은 요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요런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거야. 금 같은 경우도 보면 금도 이거잖아. 물론 금은 요거에 따라서 그대로 다시 올라가가지고 확실히 이제 트럼프의 영향에 덜 있는 자산? 그렇죠. 약간 요런 느낌을 지금 주는 건데, 네. 그러니까 확실히 달러에만 반대로 가는 자산의 느낌을 확 주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금처럼 달러랑 반대로 가는 자산 플러스 트럼프의 영향을 받는 자산이었던 거고, 네. 그래서 트럼프의 영향을 받으면서 미증시랑 같이 달러랑 비슷하게 가는 요런 움직임을 보였던 거였는데, 네. 근데 요거를 이제 스스로 증명할 기회가 온 거야. 어떤 기회? 진짜 나스닥과는 별개로 네. 달러와 반대로 가는 자산이라는 걸 증명할 타이밍이 온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큰 시험을 받고 있다 이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똑같이 가면 큰 의미 없어. 아직 멀었어, 솔직히 말하면. 근데 요 어쨌든 방향성이 앞으로 요걸 기점으로 해서 달러랑 비트코인이랑 계속 반대로 가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생각보다 금을 빨리 따라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대체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확실히 인정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안전자산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뭐냐면 달러도 안전자산, 금도 안전자산이라고 하는데 왜 요 달러랑 금은 반대로 가잖아요. 근데 왜 똑같이 안전자산일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되는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안전자산이라는 게 덜 움직이거나 위험자산에 반대로 간다고 안전자산이 아닌 거예요. 안전자산이라는 건 첫 번째, 우리나라가 진짜 전쟁이라고 나오면 난 뭘 갖고 있어야 되나? 그 1순위가 달러고. 근데 미국 자체도 위험해. 전 세계대전에 터져가지고. 그럼 난 뭘 갖고 있을 거냐? 그러면 금인 거거든. 그래서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비트코인한테 유리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똑같이 가면 안 되잖아요. 달러랑 비트코인이랑 똑같이 가면 달러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반대로 가면서 달러가 떨어지는 게 중요한데, 지금 그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비트코인 변동성만, 지금 나온 변동성만 봤을 때는 아직 의미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보고 있거든요. 이걸 보니까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이거 주봉으로 보고 있는 건데,
다른 애들은 박살났잖아. 완전히 박살났죠. 물론 지금 이게 양봉처럼 보이긴 하더라도 종가 마감 기준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2% 정도 빠진 건 맞아요. 하지만 나스닥 빠진 거에 비하면 지금 굉장히 방어를 잘하고 있는 거고, 이러한 부분들을 신경 써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 트럼프 이후로 계속 달러랑 비트코인이랑 똑같이 가는데 그 얘기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진짜 똑같이 가는 걸로 굳어지면 저도 안 하죠. 예, 안 하는데 2017년도부터 요 이후부터 어쨌든 반대로 간단 말이에요. 비트코인 불장, 요게 비트코인 17년 불장이 달러 인덱스 떨어지면서 비트코인 올랐던 타이밍이에요. 그쵸? 네, 그다음에 얘도 2020년, 21년 요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서 비트코인이 올랐던 타이밍이에요. 네, 그쵸? 그래서 17년부터 여기까지는 그대로 따라간 다음에 여기서 조금 달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계속 간대로 가는 경향성이 큰데 지금만 조금 같이 가는 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겠어요? 아니면 이제부터 달라졌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겠어요? 이게 계속 지속되면 저도 어느 순간에는 경향성이 바뀐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아직은. 네,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은 정말 중요한 테스트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 사실. 나스닥이 이렇게 빠졌는데 평소에 우리 인식이라면 관세 이렇게 이지랄 내고 네, 나스닥이 이렇게 미친듯이 빠졌는데도 비트코인을 그냥 옆으로 횡보한다는 게 이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금처럼 가려면 아직 멀었는데 네. 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완벽하게 반대로 가요. 완벽하게. 뭐 대선 이슈 이런 거랑 상관없이 음. 그냥 쭉쭉 음. 올라가고 뭐 반대로 가니까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근데 요번 기회에 어쨌든 반대로 가는, 달러랑 반대로 가는 경향성이 좀 생기면 비트코인의 입지가 금방 금이랑 엇비슷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물론 시총을 따라잡는 것도 좀 다른 얘기겠지만, 그리고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장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더라고. 네, 관세는 일시적이다, 그러니까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고 빌드업을 쌓는 것도 그렇고, 네, 그리고 일단은 소비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그렇죠. 그 노동시장은 견고하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금리를, 요번 달에는, 빼더처럼 봐야겠는데? 일단은 5월에 한 번 있고 6월에 한 번 있죠. 5, 6, 7에 한 번씩 있잖아. 네, 5월에 금리를 동결할 확률도 많이 내려왔네. 원래 이게 90%였거든? 그러네요. 그쵸. 보면 하루 전만 해도 지금 이게 89%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전만 해도 금리 동결할 확률이 90%였는데 70%로 일단 내려온 거예요. 그래도 금리 동결할 확률은 높지만, 야, 요번에 5월부터라도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니야? 라는 게 있는 거죠. 저 정도면은 금리 동결은 하더라도 뭐 이후 연설에서 좀 좋게 말해주는 거 아니야 정도의 기대는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게, 그러면 이제 5월, 이게 6월 달 건데 6월까지 동결일 확률이 10% 아래로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번 아니면 두 번 한다는 건데, 어제만 해도 6월까지 동결이다가 30%가 넘었고요. 일주일 전만 해도 20%였어요. 근데 지금은 7.8%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조금 괜찮아진 거예요. 네, 금리 인하 확률이 확실히 높아진 거예요. 그리고 7월 같은 경우에도 얘는 금리 인하를 일단 2번 할 확률이 매우 높게끔 보고 있는 거네. 네, 그게 지금 최소 2번으로 보는 건데, 어쨌든 2번 할 확률을 60%로 보고 있고, 얘네 두 개 합치면은 80% 정도가 최소 2번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잘하면 3번 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최소 2번이 80%인데 어제만 해도 50%가 안 됐어요. 네, 최소 2번이. 그리고 일주일 전만 해도 50%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7월까지 최소 2번 내지 3번이 어쨌든 80%가 된다는 거는, 그래서 이제 달러 인덱스가 확 떨어졌다. 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떨어졌는데 비트도 떨어졌으면 저도 좀 실망을 했을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 비트가 아직 갈 길이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생각했을 네. 텐데, 아직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네. 요 정도? 네. 뭐 오늘 그래가지고 저녁에 보면은 파월 의장이 또 연설한다고 하잖아요. 거기서 과연 그냥 트럼프 관세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됐네요 그 정도인지 그걸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요 정도? 네,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간의 강의 영상이랑 어제 먼데이랑 얘기했던 내용들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